안녕하세요. 포르모사 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2026년 병오년 신년을 맞아 사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사의 중심에는 린려 룽즈 여사가 있는데요. 린 여사는 50년 동안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쳐버린 어느 날 돌봄의 무게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아들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을 통해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중화민국 건국 이래 9번째, 현 정부 첫 번째 사면권 행사. 법의 칼날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예우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포르모사 링크 키워드는 라이칭더 총통 취임 후 첫 특별 사면 단행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타이페이에서는 80세 린려 룽즈 할머니에게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53세 아들은 눈으로만 의사표현이 가능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할머니는 그 아들을 무려 50년 넘게 홀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할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에서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아들의 입에 뉴턴 달러 1만원 현금이 든 빨간 봉투를 넣고 테이프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방문이 잠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간병인이 베란다를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는 린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죠. 법정은 할머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타이완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오랜 기간 홀로 돌봄을 떠안으면서 심신이 지쳐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린 할머니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진 거죠. 2026년 2월 12일 춘절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라이칭더 총통이 결단을 내립니다. 취임 후 첫 특사 대상으로 린 할머니를 지목한 겁니다. 총통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만든 비극이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분의 남은 삶을 보듬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법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형 불면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형벌은 면제해주되 죄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유죄 기록은 남기지만 80대 노인이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겠다는 행정부의 인도적 보완책인 셈이죠. 이는 중화민국 헌법에 명시된 총통의 고유 권한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총통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40조에는 총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 사면은 이미 선고된 형을 전부 무효로 하고 아직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즉 죄와 형이 모두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사면 방식입니다. 특별 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는 유효해서 죄명은 그대로 남습니다.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간주되죠. 중화민국 타이완은 지난 1947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특별 사면은 현 정부의 최근 사면을 포함해 모두 9차례 이루어졌고 일반 사면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첫 특별 사면은 장제스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특사 주인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1936년 시안 사건을 일으킨 장쉐량이죠. 사건 해결 후 장제스 총통은 국민정부에 장쉐량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1937년 1월 당시 국민정부 주석인 린선이 장쉐량을 특별 사면으로 풀어줍니다. 다만 실제로는 관속, 그러니까 감시와 제한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의 연금 생활이 시작된 비극적인 사면이기도 했습니다. 중화민국 제1에서 5대 총통을 역임한 장제스는 무려 3차례의 특별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사면 주인공은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차이싱이라는 인물인데요. 차이싱은 적의 후방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큰 전공을 세운 공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실치사죄를 저질러 복역하게 되었죠. 장 총통은 그의 과거 공적을 참작하여 1961년 그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세 번째 특사는 1960년대 타이완 정치계를 흔들었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때는 1964년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학과장이었던 펑민민 교수는 타이완 자주운동선언을 발표하며 장제스 정부의 반공 대륙 목표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장 총통은 이듬해인 1965년 11월 그를 특사로 석방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절
시절 장 총통이 내린 이 3번의 결정은 중화미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975년 장 총통이 서거하자 부총통이었던 옌자간이 제5대 총통직을 이어받아 최초의 문인 출신 총통이 되었습니다. 다만 옌자간 총통은 재임 중 사명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6, 7대 총통을 지낸 장진거 총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규모의 특별 사면이 이뤄진 건 리등회 정부 시절입니다. 제7, 8, 9대 총통을 역임한 리등회 총통은 1990년 5월 27명의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주인공은 1979년 가오슝에서 민주화를 외치다 투옥된 이른바 메이리다오 사건의 주역들이었죠. 이 사면이 특별했던 이유, 단순히 감옥문을 열어준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등회 정부는 린홍쉔, 첸쥐 등 메이리다오 사건 핵심 인물 9명에 대해 죄와형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용서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죄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국가가 인정한 것이죠. 또한 다른 11명의 반란죄 수용자들을 특사로 풀어주고 이미 출소했던 14명에게 공권을 회복시켜주며 뺏겼던 투표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명예까지 되찾아준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사면된 인물들이 훗날 타이완 정치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특사 명단에 있던 첸쥐는 민주진보당의 창당 멤버가 되었고 이후 가오슝 시장과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격인 총통부 비서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감사원장격인 감찰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첸쥐와 함께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류셔리에는 지난 2000년 첸쉐빈 총통의 파트너로 대선의 승리를 거두며 중화민국 최초의 여성 부총통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10, 11대 총통을 지낸 첸쉐빈은 중화민국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첸쉐빈 정부는 총 2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첫 특별사면은 아주 특별한 날에 실시됐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바로 세계 인권의 날이었죠. 특별사면된 인물 중에는 수빙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금은방 강도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인물이죠. 사법 시스템이 잡아내지 못한 억울함을 총통의 사명권으로 풀어준 사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동운동의 대부 천마오싱 그리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 수 없었던 19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총 21명이 이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특별사면은 그로부터 7년 뒤인 2007년에 이뤄졌습니다. 주인공은 일명 백미 폭탄마라 불린 양루먼이었죠. 양루먼은 폭탄물을 설치했지만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완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뒤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을 보호해달라는 절규를 담아 쌀을 채운 폭탄을 놓았던 겁니다. 법은 그의 행위를 범죄라 했지만 천 총통은 그의 동기에 담긴 사회적 절박함에 주목했습니다. 특사를 통해 그를 석방하며 농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다시 한번 이끌어냈죠. 이후 제12, 13대 총통을 지낸 마잉주 정부 시절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14, 15대 총통을 지낸 차이원 정부가 돼서야 2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차이원 총통은 2021년 5월 20일 임기 5주년을 맞은 날 첫 특별사면을 지시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사면이었는데 주인공은 바로 부농족 사냥꾼 왕광루입니다. 왕광루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사냥을 사냥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죠. 법은 그를 밀렵꾼이라 불렀지만 차이 총통은 그의 행동이 원주민족의 유구한 전통이자 어머니를 향한 효심임을 인정했고 왕광루는 특사 혜택을 받았습니다. 1년 뒤인 2022년 4월 두 번째 특사 명단이 발표됩니다. 주인공은 한위핑 전 중화민국 육군 화동방위지휘부 소장과 장희선 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 다름 아닌 뉴타운 달러 2,880원의 식사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고작 13만원 남짓의 금액이었어요. 한위핑 전 소장은 매년 열리는 한광훈련 기간 중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금으로 부대원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공금 횡령으로 간주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 소장에겐 징역 4년 6개월, 한 소장을 따르던 장 사관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익을 챙긴 것도 돈을 가로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회계 처리상의 실수와 엄격한 법 적용에 맞물려 수십 년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때문에 타이완 사회에선 벌이 죄에 비해 너무나 가혹하다는 탄식이 쏟아졌죠. 차이 총통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금액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명시하며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칭더 현 정부의 이번 린 할머니 특별사면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간병과 복지라는 키워드를 건드리고 있죠. 린 할머니 사건은 장기 독박 간병이 주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무게가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이 정부는 이번 특사를 발표하며 한 가지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장기 간병 3.0 정책을 강화해 제2의 린 할머니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사면은 한 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정책은 수만 명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이제 린 할머니는 감옥이 아닌 따뜻한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곁에 없지만 적어도 국가가 할머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타이페이에서 RTI 손전홍입니다.